네, 투자공학 포트폴리오 실습입니다. CAPM 실습을 먼저 해서 좀 저기 하긴 한데, 네, 포트폴리오 실습도 네, 올려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으니까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찍다가 가서 좀 끊었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이 좀 몰렸어요. 네, 뭐 입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을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죠. 학교가. 그래서 지금 뭐 체력적으로 거의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네.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신나요. 아침에 진짜 죽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좀 나아지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그 종목을 몇 개 골라야 되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사이트들을 보시면 KRX의 마켓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rx.co.kr 네. 한국 거래소를 들어가시면 뭐 퀵 메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투자 지표 뭐 이런 걸 봐도 되는데 뭐 쭉 보시면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시장 동향 뭐 종합 시황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재밌는 것들 많으니까 이런 걸 좀 살펴보셔도 좋아요. 특히 뭐 ETF라든가 뭐 이런 거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데이터 상품으로 보면은 통계 데이터 상품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면 KRX 마켓 데이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 네, 개별 종목 시세 추이 81005번 메뉴로 가시면 방금 전에 살펴봤던 네, 이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종목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의 그 차트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포트폴리오에 대한 거를 할 거기 때문에 기간을 좀 길게 잡아 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근데 뭐 길게 본다고 꼭 그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꼭뭐 어느 정도 기간을 봐야 된다 이런 건 없는데 뭐 일단은 1년으로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1년으로 조회를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요. 뭐 이렇게 차트를 그려 보실 수도 있고, 이건 시고 저종이 다 표현되는 그런 그래프죠. 네.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주춤한데, 네, 요 기간에 죄송합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났던 때인 것 같아요. 2002년, 2020년 올해 2월달 후반, 3월달 근처부터 4, 5, 6, 7, 8 그래서 2, 3, 4, 5, 6, 7, 8 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예, 거의 뭐 지금 오름폭도 그렇고 그 빨간 날과 파란 날을 봐도 여기에 어느 정도 요 조정을 받은 것 빼고는 요 근처에서 지금 조정을 받은 것 빼고는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오른 그런 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데이터를 이제 엑셀이나 CSV로 받을 수가 있는데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CSV로 받는 게 좀 더 빠릅니다. 네, 그래서 CSV로 받으시면 클릭해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시고저종,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장 주식 수가 모두 표현된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종가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종가 부분만 긁어서 네, 포트폴리오를 계산하기 위한 엑셀 파일 제가 여기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식의 예, 네, 금액이니까 이렇게 해야죠. 66,3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뭐 잘못됐는데? 예. 27만 8천원인데? 네, 삼성전자 맞죠? 예?
이거 삼성전자 아닌데 이거? 이상하다 했어.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A005930 이렇게 삼성전자가 떠야 돼요. 지금까지 아마 네이버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네이버가 랠리를 했고 비슷한 시기에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나서 네, 삼성전자는 계속 오르고 있네요. 근데 중간중간 조정은 좀 많이 받았네요. 네, 조정은 많이 받았으나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65,700원이 지금 현재가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와야지 정상이겠죠. 네, 그래서 66,300원 가장 최근 11월 16일 기준으로 66,300원이고요. 이걸 네, 네, 여기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네, 이걸 보시면 네, 여기 지금 그래프가 범위가 좀 잘못 설정되어 있는데 예, 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지금 그 주식 종목을 총 4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주식들이고요. 나머지 2개는 이제 그 제조업이 아닌, 물론 이제 제조업이더라도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뭐 그렇게 죽수고 있지는 않은데 너무 죽수면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안 돼서 그 IT 쪽은 이제 언택트 시대에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으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이 2개의 주식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를 2020년 11월 16일부터 과거로는 양식이 좀 다르게 되어 있네요. 과거로는 쭉 해서 1년 전까지 하면은 2019년 11월 18일까지의 1년간을 했습니다. 총 거래일을 보면은 247일, 250일에 거의 가까운 거래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 시작일 기준으로 제가 지수를 다시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요. 지금 CAPM 예제에서 125행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데 지금 249행이 끝이거든요. 249행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주식을 1년 전에 시작일을 각자 100, 그때 100만원을 넣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를 보자는 거예요. 네, 그때 100만원을 넣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도 꽤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거의 반토막까지 갔다가 50이니까 거의 반토막까지 갔다가 지금 140이 넘었으니까 3배 가까이, 요거 기준으로는 3배 가까이, 100 기준으로는 40% 이상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4% 정도 됐고요. 1년 전 대비로. 네, 삼성전자는 근데 뭐 가장 낮아진 지점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낮진 않았으니까요. 네이버도 뭐 현대차랑 비슷한 정도인데 네이버도 살짝 삼성전자랑 비슷한 위치까지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요즘 조금 내려갔고요. 카카오가 미쳤죠. 카카오 별로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지금 계속 내려올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주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 주식들의 일별 수익률을 우선 구해야겠습니다. 일별 수익률을 구하면 각각의 수익률을 뭐 이렇게 단순 수익률로 구할 수도 있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그 수익률로 하면 예를 들어 네이버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둘 다 그날의 가격들을 다 로그를 취한 다음에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에 서로 빼주면 당일날의 수익률이 돼요. 그래서 일별 수익률이 뭐 어마어마한 크기로 움직이고 하루에 막 1%가 넘게 움직이면 꽤 진짜 심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하루에 막 4%막 이렇게 움직이네요. 5%. 미친 주식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지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요. 그래서 일별 수익률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제일 처음에 필요하냐 하면 여기 일별 수익률의 상관관계는 필요 없으니까 좀 지울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일별 수익률, 로그 수익률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일별 수익률을 기준으로 우리가 상관계수를 우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고
상관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공분산 분석도 있어요. 공분산 분석도 우리가 잠시 후에 쓸 겁니다. 예, 사실은 공분산 분석 바로 써도 되는데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입력 범위는 똑같이 여기 로그 수익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 방향은 열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 범위를 여기로 하시고요. 첫째 행은 이름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선택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데이터가 있는데 덮어 쓸 거냐? 오케이, 덮어 쓰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뭐 소점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좀 줄이셔도 되고요.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60%에 가까운 57%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예를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는 엄청나게 높은 76%의 상관관계를 보여요. 같은 IT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IT 업종들과 이 제조업종 카카오와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와 삼성전자 현대차는 40%가 채 안 되는 수준의 상관관계를 봅니다. 굉장히 상관관계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IT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좀 쓸모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주식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인 그 지표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 수익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수익률은 이 로그 수익률을 다 에버리지 한 겁니다. 현대차 같으면 이걸 다 에버리지를 한 거죠. 여기 248엔까지 전부 다 에버리지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로그 수익률에서 끝까지 계산하시면 예를 들어 한 칸 더 가면 주식은 있지만 그 주식의 과거 가격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수익률 계산할 때 한 줄은 줄어든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수익률을 가지고 평균값을 구해봤더니 하루하루의 평균입니다. 하루하루의 평균으로 248일 지난 1년을 돌아봤더니 삼성전자는 0.1% 정도, 현대차는 0.14%, 네이버는 0.18%, 카카오는 0.34%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1년으로 하면은 뭐 248일을 곱하셔도 되는데 보통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을 250일 정도로 보기 때문에 1년을 250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연평균 21.8%, 현대차는 35.68%, 네이버는 45%, 카카오는 84.5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역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P로 구하시면 됩니다. P로 구하시면 돼요. 역시 끝까지 다 넣어서 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 정도의 시그마가 나오는데 이걸 역시 1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스퀘어 루트 250입니다. 분산은 250 그냥 곱하시면 되고요. 표준 편차는 스퀘어 루트 25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삼성전자의 그 1년 시그마가 가장 낮고요, 작고요. 가장 분산이 높은 건 현대차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래쪽으로 훅 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피닉스처럼 부활하는 불사조 같은 주식이었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좀 더 위험하고 수익이 좀 더 높은 그런 경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지배 원리를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서 이제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게 네이버를 보면은 분산이 더 작은데 네이버나 카카오가 분산이 더 작은데 현대차보다 수익률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차는 어떻게 해도 비중이 거의 0에 수렴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다음을 하기 전에 분산 매트릭스를 구하기 전에 이걸 포트폴리오는 제가 이따가 표시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평균 분산 평면에다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로축이 1년 기대 수익률이고요. 가로축이 1년 표준 편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봤더니 삼성전자 여기 있고요. 현대차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여기 있고 카카오가 여기 있습니다. 카카오가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일단 이렇게 십자가를 그으면 현대차가 어떻게 되죠? 지배당하기 때문에 지배 원리에 따라서 이 주식은 쓸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현대차는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뭐 지난 1년이 그랬다는 거고 또 기간을 다르게 보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강의 자료를 제가 열어드려야 되는데 계속 딴 게 열려서 그 포트폴리오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뭘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켓 포트폴리오, 이피션트 프론티어 마켓 포트폴리오를 구해야 돼요. 이 강의 자료 보시면 우리가 비중을 넣어서 공분산 매트릭스를 가지고 비중을 넣으면 이 각각의 주식, 지금 주식 4개 있죠. 각각의 주식에다가 어떤 비중으로 투자할지를 결정을 하면 기대 수익률과 그 분산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구해보면은 2개일 때는 우리가 해봤죠. 비중을 다르게 해가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요 점들로 표현된 각각의 점들로 표현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했는데 이거 중에서 우리가 2단계에 해당하는 걸 해야 돼. 2단계 뭐? 요 포트폴리오들이 점점 있는데 무위험 자산과의 연결을 해서 제일 이렇게 기울기가 좋은 탄젠트 포트폴리오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탄젠트 포트폴리오를 찾는다는 거는 요 기울기, 즉 요 가로축은 표준 편차, 세로축은 기대 수익률에서 요 RF를 뺀 값. 네. 요 지금은 M이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표준 편차 분의 RM에서 RF를 뺀 값을 찾아야지만 요 값이 최대가 되는 곳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제일 좋은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임의로 구성을 했을 때 개의 평균 수익률과 그 수익률의 분산을 알아야 될 거고 그걸 우선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산 공분산 매트릭스를 우선 만들게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이것도 데이터 분석에 공분산 분석으로 있어요. 공분산 분석으로 있는데 요거는 역시 요 수익률 다 집어넣고요. 첫째 행 이름표 표시 있고 출력 범위도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나오는데 제가 위치를 실수를 했네요. 네. 분산 공분산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아유, 다 깨져버렸네. 괜히 만들어서 놔둘걸. 분산 공분산 매트릭스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상관계수에서도 그렇지만 요 값과 요 값은 똑같거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공분산과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공분산 똑같은데 그걸 2번 표현하기 싫으니까 여기 생략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대각선으로 똑같은 값들을 옮겨 주셔야 됩니다. 대각선 기준으로 이제 옮겨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갈 겁니다. 포트폴리오 예를 만들어 갈 건데 이 포트폴리오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된 거 똑같이 비중이 이렇게 된 거니까 비중을 가로로 한 거 곱하기 분산 공분산 매트릭스예요. 요 시그마가 이거 그 다음에 요 비중을 세로로 한 거 이렇게 요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엑셀에서 하려면 엠멀트를 하면 됩니다. 엠멀트. 그래서 제가 분산을 예를 들어 전부 다 우선 4분의 1로 한다라고 했을 때 각 주식에 제 전재산을 4분의 1씩 넣겠다라고 했을 때 요걸 세로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 여기다 0.3, 0.2가 되게 하겠다면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네. 처음에는 그냥 0.25, 0.25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로로 세로로 다 있죠. 그럼 이제 요 비중을 가졌을 때 내가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비중의 합은 요거 4개 다 합친 건데 1이 될 거고요. 당연히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요 각각의 주식들의 기대 수익률, 요 1년의 연수익률, 요 값들과 요 비중들을 서로 곱해서 합해주면 됩니다. 썸 프로덕트죠. 요 강의 자료를 기준으로 보시자면
요거죠. 비중이랑 기대 수익률들을 다 곱한 다음에 다 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보면 다 25%씩 넣었다라고 할 때는 요 넷의 평균이, 요 네 개가 평균이 보시면 46.77이거든요. 네, 실제로 46.77이 나왔습니다. 지금 비중이 똑같으니까 그냥 평균한 거랑 똑같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분산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안쪽 N멀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 N멀트는 요거 가로 비중, 그 다음에 곱하기 분산 공분산 매트릭스 했어요. 그럼 요거 곱하기 이거 우선 한 겁니다. 그런 다음 그 결과에다가 세로를 다시 곱해주는 거예요. 또 N멀트에서, N멀트가 매트릭스 곱하기란 뜻이에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요거 요 지금 요 가로 그 다음에 분산 공분산 매트릭스 곱한 게 여전히 그 벡터 꼴로 행렬꼴로 나타나니까 그 행렬이랑 요 세로 행렬 즉 벡터랑 다시 한번 곱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분산이 나오고요. 그 분산에 대해서 루트를 취하면 시그마가 나오고요. 시그마를 1년 단위 시그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루트 250을 곱하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에서 RF를 지난번에 CAPM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3년 만기 국고채 중에 3년 만기 국고채를 기준으로 하는데 3년 만기 국고채의 그 수익률 연수익률이 1.53% 정도 돼요. 그래서 1.53%를 지금 기준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봤을 때 46.77 엄청나게 높으니까 거기서 1.53 빼면은 45.24%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 시그마 Y 30.4%로 나눠주면 1.49가 나옵니다. 우리는 얘를 최대로 하는 놈을 찾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비중을 조금 바꿔봅시다. 아까처럼 삼성전자 0.3, 현대차 0.2로 해보면 네, 조금 높아졌어요. 그죠? 네, 조금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더 높여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더 높아지지가 않네요. 네. 0.3, 0.2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중에 카카오가 더 좋으니까 네이버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높아졌네요. 그죠? 자꾸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럼 이게 민베리언스 평면에서 평균 표준 편차 평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리가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값 여기서 그대로 가져오고요. 연결로 시그마도 그대로 가져오고 이것도 뭐 250 곱하면 루트 250 곱한 건데 뭐 밑에서 가져온 거랑 똑같겠죠. 이것도 뭐 여기서 계산한 거나 밑에서 계산한 거나 똑같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평균 분산 평면에서 지금 만든 포트폴리오가 여기 있어요. 각각이 십자가를 그렸을 때 지배 영역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쓸모는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어요. 지금 주식들이 이 영역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왔죠. 그죠? 가장 위험이 적은 애보다도 위험은 더 적은데 수익률은 꽤 괜찮은 놈이 만들어졌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위험은 더 적은데 수익률은 현대차나 네이버 이상인 그런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 이 위험 대비 그 초과 수익률의 비율,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가장 큰 CA를 찾는다는 건데 지금 이 기울기를 표현한 ER-RF 나누기 S가 이렇게 쭉 보시면 포트폴리오가 1.55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 2.05예요. 카카오가 더 효율이 좋은 거죠. 그러면 카카오에 차라리 몰빵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최적 포트폴리오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럼 요 값들을 막 바꿔 넣어가면서 뭘 찾는다고요? 이걸 최대로 하는 놈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기능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타 명령, 추가 기능, 엑셀 추가 기능으로 이동해서 보면은 분석 도구만 추가하셨다면 이번에는 해찾기까지 추가를 하셔야 돼요. 이 해찾기를 추가를 해주시면 데이터 눌렀을 때 데이터 분석 밑에 해찾기가 있습니다. 산업공학과 학생들은 LP 문제 풀 때 이걸 아마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약식을 넣어가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바꿀 셀이 뭐냐, 목표 셀이 뭐냐, 이걸 결정을 하면 됩니다. 목표는 얘를 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얘를 클릭하시고 최대로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값, 최소값, 지정값인데 최대로 해주세요 라고 선택을 하면 되고요. 바꿀 셀이 뭐냐, 그러면 요 4개 비중에 해당하는 삼성, 현대, 네이버, 카카오의 비중에 해당하는 요 셀 4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얘네들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느냐, 있죠. 이 4개를 합했을 때 우선 1이 돼야 되고요. 4개를 합했을 때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걸 다 삭제한 다음에 제가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요 셀, 이 비중의 합이 이꼴로 하시고 1이 돼야 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제약식이에요. 두 번째 제약식은 또 추가를 누르시고 이 각각의 비중이 전부 다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주식에 100% 이상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뭐 어디서 마이너스 내서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내 돈에서 하려는 거니까 각각의 요 셀들을 여러 개 긁으면 각각이 다 이걸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또 추가할 게 있죠. 이 각각의 비중이 같거나 크다, 0보다는 커야 돼요. 음수일 수 없어요. 주식을 음수로 하려면 공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공매도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말도 안 되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제약도 되게 많고, 네. 아무튼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럼 총 3가지 제약식이 생겼고요. 해법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냥 기본 GRG 비선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찾기를 누르시면 네, 해를 벌써 찾았어요. 보시면 카카오랑 현대차에 거의 몰빵하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이게 비선형이기 때문에 매번 해가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번 보죠. 그럼 카카오의 포트폴리오가 거의 가까이 다가간 형태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보다 수익률이 조금 작은 대신 위험도 좀 작아요. 보시면 카카오보다 수익률은 4%가 약간 안되게 작은 대신 시그마도 약 한 2% 정도 작습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가 카카오는 2.05인데 이 포트폴리오는 2.064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좀 더 개선된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해가 항상 이렇게 되지가 않고 전부 다 0.25로 해놓고 똑같이 해찾기를 다시 시작해 보시면 똑같이 나오네? 아까는 아니랬는데. 네, 이렇게 나와버리네. 0.26 기울기가 2.064가 나오는 카카오 근처에 가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제일 좋다고 나와버립니다. 현대차가 선택이 어떻게 될 수가 있지? 네. 삼성전자는 선택이 안되고 특이하네요. 네, 현대차와 아마 카카오의 상관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대차와 카카오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카카오의 상관관계가 삼성전자와 카카오의 상관관계보다 많이 낮네요. 네, 그래서 분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를 거의 몰빵한 상황에서 시작을 해도 이게 시작 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보겠습니다. 좀 걸려요. 최악의 경우만 2, 3분까지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제 컴퓨터는 되게 좋은 컴퓨터예요. 네, 이게 지금 암드 3800X였나? 3900X였나? 3900은 안 나왔을 때니까 3700, 600, 700 하여튼 그 근처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네, 아무튼 그런 모델을 똑같이 나오네. 아까랑 다르네. 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대차의 0.7%, 카카오의 현대차의 7.7%, 카카오의 92.3%를 투자하는 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주식 다 내가 최소한 얼마 이상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제약식을 넣으시려면 요거를
아까 각 비중이 0이다라는 거에서 그래도 한 10%씩은 최소한 넣고 싶다라고 이렇게 제약식을 바꾸어서 해보시면 네, 다 최소로 그냥 넣어주고 카카오만 70% 몰빵을 하시라. 그러면 카카오보다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 나머지보다는 효율이 좋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4개 정도 선택을 해보시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거기다 이제 효용함수까지 적용을 하면 더 재밌겠지만 아직 뭐 여기서 지금 효용함수를 적용할 만한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치 않으실 것 같고 3단계니까 토빈의 분리 이론 다음이니까 우선 여기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또 그 나머지는 한번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이게 실제로 숫자로 이렇게 보면 훨씬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그 재미를 느껴 보셨으면 해서 준비를 했고요, 진짜로. 네, 직접 좀 따라 하시면서 나름대로 그 관심 있는 주식들, 뭐 엔터주면 엔터주, 뭐 아니면 뭐 건설주, 요즘 또 핫한 뭐 항공주,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간만에 또 실습 시간 다시 했는데요. 다음 또 동영상 강의나 실습 시간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